여러분, 부자가 되기 위해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바로 금전운인데요. 돈의 흐름이 막히지 않고 제자리를 찾을 때 노력의 결실이 재물이 되고 재물이 다시 불을 부릅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이 금전운을 다스리는 열쇠가 바로 때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농경사회에서 살아가던 옛사람들에게 절기는 단순한 달력이 아니었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거두는 그 모든 과정 속에 풍요와 빈곤이 달려 있었고 절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한 해의 곡식이 곧 한 해의 재물이 결정되었지요. 그래서 어떤 날에는 절대 피해야 할 행동이 있었고 또 어떤 날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의례가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런 절기를 잊고 사는 사이에 많은 부자들은 여전히 이 시기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절기의 기운을 놓치지 않고 자기 삶에 끌어들이려 하지요. 왜냐하면 시기를 아는 사람이 기회를 얻고 기회를 얻은 사람이 불을 쌓기 때문입니다. 오는 7일은 가을의 절기이자 풍요를 상징하는 날인 백로인데요. 백로날을 맞아 절대 피해야 하는 음식은 물론 먹어야 하는 음식, 그리고 금기 행동과 재물운을 부르는 방법까지 전부 전해드릴게요.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가을은 단순히 계절의 변화가 아닙니다. 농경사회에서 가을은 곡식이 무르익고 결실을 맺는 시기였으며 그 결실이 곧 재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상님들은 이때를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겼습니다. 절기를 잘 지키면 풍년이 들고 집안에 곡식이 가득했지만 시기를 놓치거나 기운을 그르치면 한 해 농사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풍요와 빈곤, 재물의 성패가 절기에 달려 있었다는 뜻이지요. 백로는 그 중에서도 중요한 지점입니다. 하늘의 기운이 내려와 이슬로 맺히는 때라 하여 예로부터 이슬이 맺히면 재물이 모인다는 말이 전해졌습니다. 곡식에 맺힌 이슬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땅과 하늘이 합쳐 풍요를 이루는 상징으로 여겨졌지요. 그렇기에 조상님들은 이날을 함부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먹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복이 머물기도 하고 떠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음식은 몸에 들어와 기운을 만들기에 더욱 신중히 다뤘습니다.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 금전운이 흩어지고 올바른 음식을 챙기면 재물의 기운이 단단해진다고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이날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할까요? 백로날 가장 먼저 피해야 할 것은 오래된 곡식입니다. 단순히 상해서 탈이 나기 쉽다는 이유만이 아닙니다. 조상님들은 이런 음식을 먹으면 이미 다한 기운을 다시 들이는 꼴이라 여겼습니다. 기운은 순환해야 하는데 남은 음식이나 묵은 곡식을 먹는 것은 마치 고인물을 다시 마시는 것과 같아 복이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지요. 그래서 꼭 새로운 밥을 지어 먹곤 했습니다. 실제로 제사상이나 차례상에도 꼭 햅쌀과 햇과일을 올렸습니다. 오래된 곡식이나 남은 음식을 쓰는 건 조상께 큰 불경이며 곧 집안의 재물줄을 스스로 끊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무엇보다 오래된 음식은 위와 장에 부담을 주고 체내의 활력을 떨어뜨립니다. 몸이 무거워지고 기운이 막히면 자연스레 돈의 기운도 막히게 됩니다. 기운을 맑히고 재물운을 붙잡기 위해서라도 백로날만큼은 새로운 음식, 신선한 음식을 먹는 것이 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는 7일 백로에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것은 찬 음식입니다. 찬죽이나 얼린 과일, 차가운 음료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지요. 우리 조상님들은 가을의 문턱에서는 몸을 따뜻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백로는 밤낮의 기온차가 크고 이슬이 내려 음기가 강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찬 음식을 먹으면 몸의 기운이 흩어지고 복이 달아난다고 했습니다. 풍수적으로도 찬 음식은 집안의 불길,
곧 따뜻한 양기를 꺼뜨리는 행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양기가 꺼지면 금전의 흐름이 막히고 기운이 밖으로 새어나가기 쉽지요. 마치 따뜻해야 할 재물의 불씨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현대적으로 보아도 의미가 깊습니다. 가을 환절기에 차가운 음식을 과하게 먹으면 위와 장이 냉해지고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몸이 약해지면 집중력과 활력이 떨어지고 자연히 일의 성과도 줄어들게 되지요. 결국 건강을 잃는 것은 곧 기회와 재물운을 놓치는 것과 연결됩니다. 백로날에 피해야 할 음식은 신맛이 강한 음식입니다. 식초를 과하게 쓴 음식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중요한 날에 신맛이 기운을 흩뜨린다고 여겼습니다. 백로는 곡식이 알차게 여물어야 하는 시기인데 신맛은 그 알찬 기운을 산산이 흩어지게 만든다고 했지요. 그래서 절기 중에서도 결실을 앞둔 시기에는 신맛을 삼가고 담백하고 단정한 음식을 택했습니다. 풍수적으로 신맛은 집안의 기운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데요. 신맛은 흩어내는 성질이 있습니다. 마치 재물이 모이려 할 때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지요. 현대적으로 보아도 지나친 산성 음식은 몸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속이 자극받아 불편해지고 정신적으로도 예민해져 사람과의 관계에 불화가 생기기 쉽습니다. 인간관계가 흔들리면 사회적 기회와 신뢰도 잃기 마련인데 이는 곧 금전운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백로날만큼은 신맛이 강한 음식은 잠시 내려놓고 고소하고 담백한 음식을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백로날에는 익지 않은 날고기 역시 피해야 합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불완전하게 익힌 고기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제대로 다듬어지지 않은 고기는 기운을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탁한 기운을 불러들인다고 보았던 것이지요. 특히 절기의 날에는 음식을 정갈히 조리하여 올리는 것이 기본이었는데 덜 익은 고기를 올리거나 먹는 것은 곧 재물의 기운을 흩어버리는 불경한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풍수적으로 보더라도 날고기는 아직 불의 기운을 다 받아내지 못한 음식입니다. 불은 곧 재물과 권위의 상징인데 불이 충분히 스며들지 않은 고기는 그 상징을 완성하지 못합니다. 이는 마치 돈이 손에 들어오기 직전에 흩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라 할 수 있습니다. 현대적으로도 덜 익힌 고기는 소화에 큰 부담을 주고 건강을 해칠 위험이 큽니다. 위와 장이 불안정해지면 몸의 기운이 약해지고 결국 집중력과 추진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몸의 불안정은 곧 삶의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이는 재물의 안정 또한 지키기 어렵게 만듭니다. 따라서 백로날만큼은 날고기나 덜 익힌 고기를 삼가고 불로 충분히 조리된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자들은 식탁에서도 완성된 기운을 중시합니다. 불의 기운이 고루 스며든 정갈한 음식을 통해 재물은 또한 단단히 붙잡을 수 있는 것이지요. 이날 피해야 할 음식 중 하나는 이미 버려지거나 속이 상한 식재료입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이 상해가는 재료는 조상님들이 가장 꺼린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겉과 속이 달라진 음식은 겉은 번듯해도 안은 비어있는 복을 상징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런 음식을 먹거나 쓰는 것은 집안에 빈 껍데기 같은 재물을 불러온다고 했지요. 현대적으로 해석해도 의미가 분명합니다. 냉장고 속에 오래 묵혀둔 채소나 과일은 결국 쓰레기가 되어 버려지기 쉽습니다. 이런 습관은 돈을 흘려보내는 생활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선한 재료를 그때그때 쓰고 남은 것은 나누면 에너지와 재물이 순환합니다. 돈도 음식과 마찬가지로 순환해야 불어나지요. 집안의 음식부터 정갈히 하는 것이야말로 재물운을 지키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이처럼 백로날 먹지 말아야 할 음식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위장을 해치거나 몸에 나쁘다는 차원을 넘어 우리의 기운과 재물운까지 좌우한다고 여겼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제 오는 7일 백로를 맞아 반드시 먹어야 하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백로 무렵에는 햅쌀과 오곡이 본격적으로 수확되기 시작합니다. 조상님들은 이때 반드시 햅쌀에 보리, 콩, 조, 기장 등을 섞어 잡곡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이는 묵은 곡식을 털어내고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이는 의례적 의미가 있었고, 여러 곡식을 함께 먹는 행위 자체가 다양한 복과 재물이 집안에 골고루 들어온다는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풍수적으로 잡곡밥은 작은 곡식들이 한데에 모여 밥을 이루는 모습이 재물이 흩어지지 않고 모이는 형상을 닮아 재물운을 모이게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흰쌀밥은 맑고 깨끗한 복의 근본을 상징하며 햅쌀로 지은 흰밥을 조상께 올리는 것은 재물의 뿌리는 맑아야 한다는 의미를 지녔습니다. 따라서 잡곡밥과 백미밥을 챙기는 것은 다채로운 복을 불러들이고 그 복을 맑게 지켜내는 기둥을 세우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백로전후로 산속에 귀한 보물이 나타나니 바로 송이버섯입니다. 서늘한 밤이슬을 맞으며 자라는 송이는 산삼 못지않게 귀하게 여겨졌고 자연이 내린 재물의 선물로 불렸습니다. 조상들은 송이를 특별한 대접 음식으로 삼아 복을 모으고 대운을 키웠습니다. 풍수적으로 송이버섯은 깨끗한 기운이 모인 자리에서만 자라므로 맑은 재물운을 불러온다고 여겼습니다. 아무 데서나 자라지 않는 특성은 귀한 복과 닮았으며 이를 먹는 것은 단순한 미식이 아니라 귀한 기운을 몸에 들이는 의식이었습니다. 현대적으로 보아도 송이는 면역력과 활력을 돋고 정신을 맑게 하여 집중력과 추진력을 높이니 이는 곧 재물운과 성과로 이어집니다. 백로 무렵이 되면 산과 들에서 알밤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밤은 결실과 풍요를 상징하며 옛날 사람들은 막 수확한 밤을 조상님께 올리고 가족과 나누며 번영을 기원했습니다. 알밤에는 올해의 결실과 동시에 내년의 씨앗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재물과 복의 순환을 나타냈습니다. 풍수적으로 밤은 저장과 축적의 상징입니다. 단단한 껍질 속에 알차게 여물어 있는 밤은 곡식 창고에 곡식이 차곡차곡 쌓이는 모습과 같아 재물이 쌓이고 모아지는 형상을 보여줍니다. 조상님들이 백로날 밤을 먹으며 재물이 집안에 쌓이길 기원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밤은 영양이 풍부해 겨울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몸과 마음을 안정시켜 흔들림 없는 재정과 일상으로 연결되지요. 백로날 반드시 챙겨야 할 음식 중 하나는 바로 녹두로 만든 음식입니다. 조상님들은 이 시기에 갓 수확한 녹두로 청포묵을 쑤어 먹거나 녹두빈 대떡을 부쳐 나누어 먹었습니다. 녹두는 예로부터 해독과 정화의 곡식으로 여겨져 묵은 기운을 풀어내고 탁한 기운을 씻어내며 새 기운을 불러들이는 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풍수적으로 녹두는 맑게 하는 곡식으로 해석됩니다. 정화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현대적으로도 녹두는 몸에 열을 내리고 소화를 돕는 효능이 뛰어나 환절기에 먹으면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해 재물운이 막힘없이 흐르게 만듭니다. 따라서 백로날 녹두 음식을 먹는 것은 단순한 계절의 맛이 아니라 해독과 정화를 통해 금전운을 여는 길복의 실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을하면 떠오르는 대표 음식은 전어입니다. 가을 전어 굽는 냄새에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속담처럼 백로 시기 전어는 기름이 올라 풍미가 깊어지고 복을 불러오는 음식으로 여겨졌습니다. 조상님들은 전어를 구워 나누어 먹으며
흩어진 가족과 이웃이 모이는 자리를 만들었는데 이는 곧 사람과 인연이 모이고 재물이 머무는 풍습과도 이어졌습니다. 풍수적으로 물고기는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며 자유롭게 헤엄치는 모습은 재물이 막힘없이 흐르는 형상을 보여줍니다. 특히 기름진 전어는 복과 금전운을 부르는 기운을 가진다고 여겨졌습니다. 현대적으로도 전어는 불포화 지방산과 단백질이 풍부하여 건강에 이로워 몸의 활력을 북돋아주고 성과와 재물운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줍니다. 그리고 백로 무렵부터 추석 전까지는 포도순절이라 불렸습니다. 이 시기에는 갓 수확한 포도를 먼저 올리고 가족끼리 나누어 먹는 풍습이 있었지요. 주렁주렁 열린 포도송이는 다산과 풍요를 뜻했으며 한 송이 포도에는 곧 한 해의 재물이 달린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풍수적으로 포도송이는 작은 알이 흩어지지 않고 모여있는 형상으로 재물이 모이고 쌓이는 기운을 상징합니다. 재산이 모여야 힘이 생기듯 포도는 돈이 모이는 형상으로 해석되어 기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백로날에는 반드시 먹어야 할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음식을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지요. 바로 이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즉 금기 행동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챙겨 먹어도 잘못된 행동으로 복을 흩어버리면 재물운은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백로날에는 어떤 행동을 반드시 피해야 할까요? 먼저 백로날의 곡식은 곧 재물과 직결됩니다. 밥알 하나에도 신령이 깃든다고 하여 곡식을 흘리고 그대로 두는 것은 복을 스스로 버리는 큰 금기로 여겨졌습니다. 풍수적으로도 흘린 곡식은 흩어진 돈을 의미하며 죽지 않는 것은 재물이 새어나가는 형상으로 해석됩니다. 현대적으로도 청결을 해치는 습관은 해충과 곰팡이를 불러 기운을 탁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이날만큼은 흘린 음식 하나도 소중히 챙겨야 합니다. 또한 백로는 이슬이 맺히는 절기라 밤이 되면 빨래에 음습한 기운이 스민다고 믿었습니다. 옷은 곧 몸을 지키는 제2의 집인데 탁한 기운이 밴 옷을 입으면 복이 새어나가는 것이지요. 현대적으로도 밤 공기는 습기와 오염물질이 많아 옷이 쉽게 눅눅해지고 세균 번식의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백로날 빨래는 반드시 해가 있을 때 말리고 해가 진 후에는 실내에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조상님들은 절기마다 집안을 깨끗이 하며 복을 맞이했습니다. 특히 백로는 수확 전의 시기라 곡간과 집안을 정갈히 하지 않으면 잡기가 달라붙고 복이 머물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풍수적으로 집은 재물의 그릇이기에 어질러진 공간은 재물운의 흐름을 막습니다. 현대적으로도 어수선한 집은 집중력과 기회를 떨어뜨립니다. 백로날에는 작은 청소라도 실천의 기운의 흐름을 트는 것이 재물운을 붙잡는 지혜이지요. 무엇보다 백로는 곡식이 여무는 절기이므로 이때 함부로 돈을 쓰는 것은 금기시되었는데요. 풍수적으로 돈은 기운이므로 모아야 힘이 생기고 그래야 불어난다고 합니다. 현대적으로도 충동 소비는 빚과 불필요한 물건을 남겨 기회를 약화시킵니다. 따라서 백로날에는 절약과 축적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금전운을 지키는 길이지요. 결실의 계절에 불평과 다툼은 곧 풍요의 씨앗을 흩어버리는 행위와 같다고 여겼습니다. 풍수적으로 말은 기운의 씨앗이므로 긍정적인 말은 화목과 재물을 부르고 부정적인 말은 기회를 막아버립니다. 현대적으로도 부정적인 감정은 관계와 신뢰를 해치며 이는 곧 사회적 기회와 금전적 성취의 단절로 이어지지요. 그러니 백로날에는 원망 대신 감사와 격려를 전하는 태도가 금전운을 열어주는 가장 큰 지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재물운을 부르는 날에는
피해야 할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오히려 금기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을 불러들이는 올바른 실천입니다. 그렇다면 백로날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백로날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일은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것입니다. 절기마다 한 상에 둘러앉아 제철 음식을 나누는 것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풍요를 맞이하는 것이었지요. 풍수적으로 가족의 화목은 재물운의 기초이며 집안이 조화로울 때 재물이 머무르고 불어납니다. 현대적으로도 가족 식사는 유대와 신뢰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 사회적 관계와 성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백로는 흰 이슬이라는 뜻을 지닌 절기입니다. 이슬은 하늘의 맑은 기운이 땅에 내려앉은 상징으로 새벽 산책은 곧 그 기운을 몸에 담는 행위라 여겨졌습니다. 풍수적으로 이슬은 재물운을 맑게 하는 역할을 하고 아침 공기와 햇살이 활력을 주어 하루를 알차게 여는 힘이 됩니다. 백로 무렵에는 서늘한 가을바람이 북쪽과 서쪽에서 불어옵니다. 조상님들은 이 바람을 집안에 들여 탁한 열기를 내보내고 맑은 기운을 맞이했습니다. 이는 곡식 창고에 바람을 들여 곰팡이를 막듯 재물을 지키는 상징적 행위이기도 합니다. 현대적으로도 환기는 공기를 맑게 하고 집중력을 높여 재물운의 흐름을 돕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묵은 기운을 털어내야 새 기운이 들어옵니다. 헛 물건과 낡은 옷은 과거의 에너지를 붙잡아 두는 것으로 재물운의 흐름을 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반대로 불필요한 물건을 치우면 기운이 순환하고 새로운 복이 들어올 자리가 열립니다. 현대적으로도 정리는 마음을 가볍게 하고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준비가 되게 합니다. 조상님들은 백로 무렵 막 수확한 곡식과 과일을 이웃과 나누며 풍요를 기원했습니다. 복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풍습이지요. 풍수적으로도 재물은 흐름 속에서 자라고 감사의 기도는 그 흐름을 맑게 유지하는 힘이 됩니다. 현대적으로도 나눔은 관계를 돈독히 하고 신뢰를 쌓으며 감사의 태도는 긍정적 기운을 키워 재물운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이렇게 백로날에는 재물운을 위해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이번 백로에는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의 앞날에 풍요의 대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생길잡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